사법기관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1,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로 이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당 종업원의 팁 분배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성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여행 제한 행정명령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4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8개국 여행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은 물론 미 사법기관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사법기관은 트럼프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들에 대해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제동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만료되자 다시 8개국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했습니다. 또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전면 금지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1,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니스케이니언 센터가 최근 분석 공개한 이민 개혁안에 의하면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해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실제 제정될 경우 신규 이민자 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600만 명이 감소하고 2041년에는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는 2029년까지 4천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됐고 2047년까지는 1조 3,900억 달러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메릿 베이스 법안이 다소 후퇴해 현행 직계가족 이민을 존속시키고 순위별 가족 초청 이민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다 해도 2027년까지 신규 이민이 100만 명 축소되고 GDP 손실은 2047년까지 2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현행 취업 이민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직계가족 이민과 순위별 가족 초청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했을 때는 2041년까지 이민비자 400만 개 축소, 2047년까지 GDP 손실 5,200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회관에 비해 다소 협소한 공간이지만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회관을 이전하고 입주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파인플라자 2층에서 열린 회관 입주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그리고 100여 명의 상록 회원들이 함께 상록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주한 상록회관의 총 면적은 4,000여 스퀘어피트로 전에 사용하던 회관에 비해서는 좁지만 더욱 쾌적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동포사회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영진 뉴저지 상록회장은 앞으로 상록회의 문을 더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뉴저지 한인 동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욱더 베러 서비스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과연
우리 동포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하면서 같이 호흡을 같이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한편 오늘 입주식에서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뱅크 오브 호프에서 지원받은 쌀 200포대를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전달받은 쌀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노동부가 연방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팁 분배 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4일 연방노동부는 레스토랑 업주가 팁을 분배할 수 있도록 연방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방관보에는 식당 종업원의 팁 분배 허용안이 게재됐습니다. 2011년 도입된 팁 분배 금지 규정은 팁을 개인 자산으로 간주해 고용주가 팁을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레스토랑 협회는 팁 분배는 서버와 주방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단체는 팁 분배 허용에 대해 고용주의 종업원 노동력 착취와 팁 착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개정안은 종업원에게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팁 크레딧 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고용주가 임의로 팁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지우기 일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주 8개 건설업체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오버타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4일 뉴욕주에서 실시된 합동 단속 결과 총 8개 건설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착취한 체불 임금은 120만여 달러에 이르고 피해 인부는 38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만여 달러는 피해 인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직원 체불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맨해튼에 있는 스카이 머추리얼사는 총 281명의 인부들에게 46만 4,7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맨해튼에 있는 CD 메트로 업체도 인부 47명의 급여 24만 1,8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J&D 페인팅 컨트랙터는 28만 1,630달러를 직원 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단속에 걸린 업체는 퀸즈에 있는 매그네틱 컨트랙팅, 나소 카운티의 내셔널 인슐레이션 제너럴 컨트랙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만 1,000명의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 3천만 달러를 되돌려줬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임금 착취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계, 학계, 예술계, 미국 사회가 성추행으로 떠들썩합니다. 뉴욕시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는 반가운 통계 속에 유일하게 성범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범죄 건수가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총격사건은 26.1% 감소했습니다. 올 11월 발생한 강도사건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9% 감소한 1,172건이었습니다. 폭행도 전년보다 12.7% 감소한 1,407건, 빈집털이는 6.9% 감소한 1,016건, 중절도와 자동차 절도 역시 각각 5.4%와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6건이었던 성폭행은 지난달 111건으로 15.6%나 증가했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내에서도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세지만 성폭행은 무려 66.7%나 급증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50%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강도 사건은 38.1%, 중절도 21%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관내에서는 성폭행 사건 제로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도 11월 한 달간 성폭행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월 본선거 출구 조사에서 민주당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지지율은 81%, 빌 머피 당선자의 지지율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은 지난 11월 7일 본선거 날 맨해튼과 퀸즈 지역의 투표소에서 아시안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실시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뉴욕시 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 81%는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글라데시계는 95%가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해 전체 아시안 이민자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인도계, 중국계 커뮤니티 는 57%로 나타났습니다. 본선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한 아시안은 69%, 반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아시안 유권자는 2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강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시안 유권자의 64%가 찬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페이지에 대해서는 51%의 아시안 유권자가 반대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머피 당선자를 지지하는 전체 아시안 유권자가 72%로 나타났지만 한인은 55%가 머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아시안 유권자 중 60%가 민주당이었으며 공화당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무역 적자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상무부는 10월의 무역 적자가 9월보다 8.6% 증가한 487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수출은 1,949억 달러, 수입은 2,446달러로 나타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 발생의 이유를 중국 및 기타 교역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가 잘못된 무역 협정이나 특정 국가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생산하는 것 이상을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늘어나는 무역 적자 때문에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지향합니다. 올해 10월까지 무역 적자는 총 4,62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1.9% 늘었습니다. 이 기간 수출은 5.3% 증가했지만 수입은 6.5%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0월 352억 달러로 9월보다 1.7%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 총 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무역 적자는 국내에서의 과잉 소비와 미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유형 자원에서 무형 자원으로 비즈니스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 경제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버 운전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알려진 것처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소유자,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 공유 경제로 소비 형태의 변화가 일면서 우버와 리프트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뉴스 웹사이트 마켓워치가 분석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64달러이고 중간 수입은 15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워치는 우버가 연 9만 달러 중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이는 차량 운전에 들어가는 다양한 지출을 빼놓고 총 수입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우버 측은 뉴욕의 우버 운전자는 커미션 세일즈 텍스를 제하고 시간당 평균 25달러를 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상에서 미스터머니 머스테시로 활동하는 30대의 재정 블로거가 우버 드라이브를 해보니 이 25달러에는 가스비, 보험료, 기회비용 보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항목까지 감안하면 시간당 7달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미스터 머스테이시는 우버든 리프트 등 앞으로 운전자 모집 광고를 할 때는 운전 마일당 합리적인 비용 항목을 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남캘리포니아주 일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지역에 걸쳐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방기상국에 따르면 오는 7일 저녁 6시까지 엔젤레스 내셔널 국립공원, 산타모니카 마운틴과 로스 파드레스 국립공원 등 산악지대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주의보인 레드 플래그 경고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샌페르난도, 산타 클라리타와 샌 가브리엘 밸리, 그리고 LA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힐스 지역에도 산불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이어 당국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산타애나 강풍은 올겨울 시즌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소방국은 내일 아침 8시부터 산불 발생 시 주민들과 소방 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의 좁은 골목이나 언덕길에는 주차가 전면 금지되며 레드 플래그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닭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달걀 법안이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시 홀리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달걀법 시행으로 미주리주의 양계업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를 연방의회에 상업 규제권을 보장하는 연방헌법 주간통상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달걀법에 따르면 달걀을 생산하는 암탉은 충분한 생활 환경이 보장된 우리에서 사육돼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에서 생산된 달걀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미주리 대학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달걀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판매가 제한되면서 미 전역의 양계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달걀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달걀 12개 한 팩의 국내 평균 가격은 최대 5.1%까지 인상됐습니다. 한편 미주리주 이외에도 엘라바마,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12개 주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가 재외국민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 여행 허가 신청 마감일입니다. 처리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1993년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제외공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40년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몸담은 리바인이 정지액 조치됐습니다. 4일 메트 오페라는 성명에서 리바인 명예 음악 감독을 올 시즌 남은 공연에 출연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트 오페라는 또 자체 조사를 위해 로버트 J. 클리어리 전 연방검사를 고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리바인은 3일 10대 소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피해 남성이 2명 더 나타났습니다. 미시건주 오차드 레이커에서 스시 사무라이를 운영해온 장모 씨 부부에게 $100만 달러에 벌금형과 5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는 15일 허위 세금 보고 부문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벌금액 등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거래 내역을 삭제해 $250만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혼잡 시간대에 비거주자 차량의 타운 내 도로 진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향하는 차량이 혼잡을 피해 우회하려는 목적으로 타운 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거주자가 타운으로 진입할 때에는 용건을 밝혀야 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지지하는 한인들이 어제 플러싱 금광산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2일 뉴저지 체리힐에 위치한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초청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이민 역사, 정치력 신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포근했던 오늘을 끝으로 이제 점차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춥겠으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